한국 연예인들이 막 기부를 숨기려고 해도 기자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네. 작년에 이제 강원도 산불 화재가 났었잖아요. 근데 강원도 제 고향이니까. 강원도가 고향이라서 기부를 하고 제가 그리고 칭찬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해요. 집중받는 거 싫다고. 이래서 공개 안 하고 있고 그냥 제 할 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부한 걸 공개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공개해요? 그랬더니 다른 연예인분들도 기부하고 그러면서 댓글로 욕을 엄청 먹고 있대요, 제가. 야, 김희철은 기부 안 하냐? 맨날 강원도 사람이래 기부 안 하냐? 기부 안 하냐? 이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공개를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회사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제일 처음에 기부를 했다 뭐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치 게임이 된 거예요.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기부를 조금만 늦게 하면은 바로 이제 그 타겟이 돼가지고 이제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면은 이제서 그래서 점점 금액으로 기부 금액 배틀을 붙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택시 탔는데 이제 기사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전지현 계속 기부 안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게 한국에서 약간 그 노블리즈 오블리즈인가? 노블리즈. 노블리스. 발음이 맞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즈. 야, 노블리즈. 완전 다른데? 노블리즈 오블리즈 이제 그 되게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다른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지현 씨는 근데 참고로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중심이 그게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진심.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 지금 다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의료진 분들 또 봉사자 분들 그리고 77억 세계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보성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는 크게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8% 넘게 떨어지면서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김보성 씨를 아주 예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왜냐면 주식이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폭락을 했는데 유일하게 재테크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그래서 예전부터. 아니, 그래서 예전에 주식으로 벌면 또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또 그러다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손해 볼 때도 있는데 요번에 주식 폭락하면서 뭐 3분의 1 토막 돈 나가지고 3분의 1. 좀 심각하게 좀 상황이 좀. 근데 지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때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박연미 경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경제 나는 잘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보다 쉽게 좀 설명해 주시라 믿고 이것저것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안 좋은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 만나지 마세요, 물건 옮기지 마세요 이런 얘기니까 장사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런 것들이 증시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인데요. 이분이 웬만하면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경제 상황이 정말 나빠져도 아빠가 애들 모아서 얘들아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앞으로 당분간 고기 못 먹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안 할 텐데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분 뒤에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경제수장이 공식적으로 밝힐 만큼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로 내려간 게 역사상 3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70년대 후반에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지나가면서 80년에 우리가 0%대 성장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97년 후반에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왔을 때 흔히 우리가 IMF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98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5.5%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그때 당시에도 0% 성장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2009년까지 여파가 미쳤죠. 네. 아니 기자님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로 인한 휴직자가 많지 않나요? 네, 휴직자가 꽤 많이 생기고 있고 특별히 항공산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항공사 창고에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열흘간 실시한 무급 휴가를 다음 달 최소 보름으로 늘렸습니다. 한 회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내선, 국제선 다 띄우지 않겠다. 이른바 항공사 자체의 셧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앞서 영국의 경우에는 플라이비라는 회사가 이미 파산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2,800명이 벌써 일자리를 잃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항공업계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진다 하면 항공, 관광, 숙박, 서비스, 도소매, 음식업 이쪽으로 연쇄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 수십만 명이 타격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핀란드에서도 역시 지금 제일 심한 경우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강제 휴직을 하고 있고 그 8월까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강제 휴직이 아니라 해고로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 중에 3분의 1이 파산할 것 같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공포에 떨고 있죠. 독일에서도 지금 메르켈이 이제 9가지 법칙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그냥 약국, 마트, 그 은행 정도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경제 그냥 그런 타격, 어떤 금액으로 표현하진 않은 게 사람들의 패닉 상태를 최대한 좀 예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금액상 이만큼 우리가 뭐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포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투자 덜 하게 되고 소비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니까 메르켈이 약간 뭘로 유명하냐면은 드라마틱 별로 없어요. 드라마틱한 거 별로 없어요.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호박인데 이제 메르켈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2차 대전 이후로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상황이 심각할 만큼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근데 최고의 드라마틱한 멘트거든요, 메르켈. 사실 다른 나라 상황도 이제 좀 더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상황은 어떤지 먼저 타일러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금리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재정부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 관계자들이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가를 얘기하지 않고 실업률을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그런 약간 느낄 수 있는 수치 중에 하나인데 원래 2021년이 되면 실업률이 한 뭐 4.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가 앞으로는 좀 20%까지 혹은 30%까지 실업률이 굉장히 급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퍼센테지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그 2008년 금융위기나 뭐 80년대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10% 정도? 30년대 후반에 그 대공황 됐을 때는 한 20%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20%에서 30%를 얘기하고 있는 게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실업률을 낮췄다. 늘 이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0.1%, 0.2%로 늘 막 자랑하곤 했는데 네. 지금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거 얘기도 맞지만 일단 20%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냐면 350만 개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350만 개.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벌써 미국에서는 18%의 가정들이 이미 해고당했거나 아니면 가정 중에 한 명이 근무 시간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20%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예측이고 그것보다 심각해질 수 있고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 한번 재치기 하면은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린다. 왜냐면 우리한테 의존하는 국가들은 한국뿐 아니라 거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번 조금이라도 어려워하면은 대부분 국가들이 진짜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재채기하건 중국이 재채기하건 뭐 감기 몸살 걸리거나 독감 걸리는 거는 매한가지라서
제발 좀 재채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떤가요? 네, 중국도 국가통계청에 따라 1월달, 6월달에 우리가 관광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96조 원, 수박과 관련되는 그리고 요식업도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87조 원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이 되게 중요한 나라니까 지금 생산 시설이 또 자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한 13% 정도로 떨어졌고 30년 만에 처음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을 처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가 좀 이렇게 다 얽혀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중국과 미국이 세계 두 개의 심장입니다.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심장이 지금 다 아프단 말이에요. 중국의 경우에는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싱싱한 심장이라면 미국은 아주 큰 심장이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1억 명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호텔, 레저, 관광업을 중심으로 지난 23일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뉴욕 증시 사상 228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증시 그 오프라인 시장 문을 닫았어요. 하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극약 처방이 있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회복이 되어 가는데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장 가동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부품 안 주면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으면 미국 소비자에게 차를 못 팝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세계 전체적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 이것도 우리 참 걱정거리예요. 이런 상황이 전 산업으로 번지게 되면 경제 상황 전체가 침체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2018년도부터 치르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다 매겼는데 마스크를 생산하는 원료가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관세를 높였다가 슬그머니 그것만 살짝 내려서 들여와서 또 마스크를 만들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양면의 칼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서 중국 쪽에 뭐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 있고 그런 생산 시장으로서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서 발길을 딴 데로 돌려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신뢰가 떨어진 게 뭐냐면은 IP 문제에서 좀 비롯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려면 특히 기술 쪽이거나 그러면은 합작 기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디선가 국영 기업에서 같은 물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 안에서 그런 문제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뭐랄까 거시적인 경제와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가능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시기?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라, 그다음에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하는 뉴스 있는데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님이 저 미국 기업이 중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는 또 좋고 우리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다른 차원의 이유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정말 유명했던 IT 회사가 있어요. 그 IT 회사가 오라클이에요. 지금 처음에 오라클 회사 우리 중국에 들어왔을 때 기업들이 다 좋았어요. 그 딱 필요했던 기술, 필요했던 서비스였어요. 근데 저희 중국에서 있는 미국 회사들이 다 좋은데 기술도 좋은데 거만합니다. 기술이 좋은데 가격이 엄청 높고 서비스 그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는 않아요. 쓰든 말든. 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래서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오라클 회사를 왔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지금 IT 산업이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기술도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속에서는 자기 국가의 기업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경쟁 속에서 그 도태를 당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셨던 그 아마존 회사 있잖아요. 네. 온라인 플랫폼이 정말 유명했었죠. 정말 유명했었죠. 저도 지금까지 한 번은 써봤는데. 썼다고? 지금도 유명한데? 네,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아마존 유명했었지만은 진짜 중국에서는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리바바이든지 그다음에 징동라든지 뿐만 아니라 결제할 때 너무 쉬워요 저희가. 한 번만 어떻게 하면은 바로 결제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는 했을 때 중국 땅이 너무 크잖아요. 징동 같은 경우에는 주문했는데 다음날 바로 와요. 한국 티베송처럼. 기록이 14분이에요. 네. 중국에서는 진짜? 그 정도면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보면 짜장면 2그릇만 갖다 주세요. 짜장면 네 짜장면 이 정도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그래서 한국 택배도 엄청 빨랐는데 중국 국내에 있는 온라인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아마존은 왜 쓰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아마존을 한 번은 써봤어요. 대학교 때 영어 문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 검색하면은 6개 책이 나오면 알리바바 한 1000개 나올 정도로 그런 차이가 났어요. 알리바바 한 1000개 나올 정도로 그런 차이가 났어요. 아니면 굉장히 차분한 장영문이다. 차분한 장영문이다. 차분한 장영문, 차분히 매기네. 미국 회사들이 다 좋은데 거만합니다. 거만합니다. 기업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느낀 내용대로 아마존도 중국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이 시장도. 중국에서 도태됐다 이 말이?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는 저희 중국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준비해보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준비해보세요. 나 여기서 할 말 있어. 아니, 그것까지 못 참겠어요, 진짜. 정보를 다 주세요. 개인 데이터를 다 주세요. 아니 시장을 못 듣는 이유 중에 네. 국영 기업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막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고 막. 그리고 네, 거기 맞습니다. 네, 네. 들으셔야죠. 네. 미국에서는 우리는 SNS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트위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트위터나 인스타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를 올리고 아니 근데 사람들을 사용할 하고 수 있습니다. 있는 거랑 합법인 거랑 별개예요. 저도 VPN 그렇고. 써서 네. 접근하는 건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막진 않아요. 그냥 시스템 들어가. 지금으로서 중국 정부 어떻게 규정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준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장 중요한 건 방금도 해드린 듯이 지금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중국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애플. 애플을 지금 또 발표를 했는데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중국만 제외하고 매장을 닫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실력이 좋고 또 잘 발전되는 회사들이 중국 시장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시장 경제예요? 네, 저희가 시장 아니 그걸 좀 어떻게 달라요, 해석하는지에 우리랑. 따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특색이 있는 시장 경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답이 없다고 봐야 되고 양쪽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완전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고 중국은 자본주의고 약간 정부 제도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부의 간섭도 높은 편이니까 아무래도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사실 정부랑 또 되게 좋은 관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이쪽에서 저희 뭐 서양권에서 가끔 안 맞을 때 많아요. 사실 이거 되게 긴 얘기인데 그렇죠, 긴 얘기죠. 양쪽 다 맞아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가 미국에 끼친 피해를 중국에게 물어내라고 강요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거 미국 하원의 생각이랑 저의 생각이 일단 다를 수도 거예요. 있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솔직히 이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한테는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의 대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책임져 주고 싶어서 정말 4만 개 이상의 의료팀들이 우한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24시간, 심지어 48시간, 심지어 잠도 안 자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이렇게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잘 관리를 해야 우리가 중국 사람은 먼저 잘 치료해야 우리가 먼저 백신을 해야 그러면 전 세계를 폐를 끼치지도 않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 방귀 낀 놈이 화를 난다. 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지만. 네.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일단은 정치인들이 올해 하는 모든 발언을 대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상을 요구하는 건 하원 의원이 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는 문제가 애초에 되지를 않았으면 이 상황이 되지를 않았을 거라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나라 애초에서 누구든지도 이런 걸 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긴 얘기죠. 일단 두 분이 좀 의리로 화해. 일단 두 분이 좀 의리로 화해. 저희가 한국에 좋은 영향 끼치고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니죠. 계속 대화를 듣고 보니까 인류애가 더 생겨. 그러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이렇듯이 사실 제가 이탈리아 제가 2번을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내가 요즘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나는 진짜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나는 진짜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막 쫙 올라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쫙 대려고 쫙 하다가 딱 맡겨주고 불안한데 쫙 맡겨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마음은 이탈리아로도 달려가고 싶은데 뭐 다 맡겨주고 지금 출국 이 경제도 말이야. 정말 내가 출국 금지, 입국 금지. 감사장 가고 싶어요. 그러게요. 이 마음으로 아주 뭉쳤으면 좋겠어 우리 전신이 분들. 일단 화해한 거지 우리. 한민 일단 기자님 화해했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중국이 좀 이렇게 화해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만약 계속 이대로 간다면 어떤 악영향이 한국에 또 끼칠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이 상황에서 급하게 친해진다. 그러면 뉴욕 증시는 상승할 거예요. 호재죠. 지난 한 그래, 같이 친해져. 두 사람은 친해지면 되는데. 아니,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 웬만한 호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미중 간의 오랜 무역 전쟁을 끝낸다. 내지는 그에 준하는 서로 우리 사이좋게 지낼 거야 이런 선언만 나와도 며칠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중국은 우리는 기술을 통해서 첨단 국가가 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른바 기술 굴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IT를 통해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위치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영원히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친하게 지내는데 영원히 이건 모르겠어요. 만약 계속 간다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계속 끼칩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친하게 뭐지 안 지내면? 친하게 안 지내면 안 좋아요. 아주 심플하게. 전 세계를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상황도 좋지 않지만 우리 77억 여러분들 나라들도 다 중국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타격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나라들도 다 중국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타격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중국은 프랑스의 8번째 이제 교역국이자 6번째 수입 대상국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중국의 의지를 많이 해요. 한국만큼 의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매년 한 200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근데 1월이었을 때 파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80%가 감소했었고 지금도 이제 관광객들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 심각한 상태예요. 러시아도 이제 2월 초부터 국경이 폐쇄됐는데 그래서 중국의 그 채소 수비 이제 못하게 돼서 채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올랐죠. 이제 3배 올라갔는데 오이
고기랑 토마토 1kg를 3,000원으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가격이. 독일은 일단 자동차 수출 어마어마하잖아요 원래. 근데 아, 저희도 이제 거기서 엄청 타격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크스와겐하고 BMW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공장들이 아예 그냥 잠깐 중단했고.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부품을 되게 많이 만들고 생산하고 이제 독일로 수입하는데 폴크스와겐 같은 경우는 거의 판매량의 50% 이상 다 중국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니까 지금 독일 자동차 업계에 엄청 큰 이제 타격이 왔고 BMW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의류용품이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거 우리도 많이 수출하는데 지금 못 파니까 독일 경제에 엄청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독일에서 백신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전액을 투자하겠다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의 정서는 어때요? 이제 방송이라 욕 못 하고 있는데요. 방송이라 욕 못 하고 있는데요. 독일말로 저희가 저희 샤이스라는 단어인데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빴고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저희가 트럼프한테 되게 서운했던 부분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도 약간 아베 총리한테 약간 비슷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상의 없이 국경선을 폐쇄했다는 점.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가 유럽연맹이랑 상의하지 않고 바로 그거 폐쇄했다는 점이 우리 입장에서 되게 서운했고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These restrictions will also not apply to the United Kingdom. 영국하고 아일랜드 제외하고 모든 유럽의 어떤 입국을 우리 금지한다. 아니 뭐 바이러스가 영국하고 아일랜드 쪽으로 안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백신을 지금 그래도 이제 연구 중이고 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니까 트럼프가 그 회사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었죠. 네. 인수하고 자기가 이제 백신 통해서 본인이 이제 돈 벌려고 하는 모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건 이제 독일 정부에서 그나마 좀 성공적으로 막아냈어요. 예, 아직까지는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백신 회사를 인수하겠다 하는 거고 또 독일에서는 우리 미국한테 못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건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나요, 타일러? 어때요? 저도 욕하고 싶어요. 저도 욕하고 싶어요. 아니 4인만 추구한 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되게 간단해요. 그 사람이 그 서운했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도 트럼프를 보고 되게 서운해하고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사람이 뭐 할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좀 진정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이 근데 사익 추구를 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해요. 사실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쪽에 막 리조트를 갖고 있고 제약 쪽으로 막 바이러스 그런 예방 주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또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너무 뻔해요. 진짜 제대로 탄핵시켰어야 되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래요? 뭐 조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화했는데 또 왜 그래 또? 그만 화했어 또. 우리